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전산영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문들은 인터넷 관련 분야와 또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지문 내용 자체가 역시나 해석하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인터넷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또한 데이터베이스 분야가 엄청나게 광범위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은 필기 때도 20점 만점에 그 한 과목으로 우리가 배웠고요. 또한 실기에서도 30점 분량만큼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 분야인데 이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전산영어 시간에 강의를 구체적으로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분야와 인터넷 분야,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어려운 지문을 찾아서 하나의 지문 정도를 보여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전산영어라는 것은 짧은 강의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런 어려운 컴퓨터 관련된 용어가 들어가 있는 지문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독해를 한번 해보고 시험 치러 갔을 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그 지문을 봤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은 자신감이나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산 영어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달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강의 딱 3개, 4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죠? 요 짧은 강의만이라도 듣고 시험 치러 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10점 만점에 몇 점? 6점 이상은 획득할 거라고 미처 의심치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인터넷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터넷 분야 하면 사실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분야에서 어떤 지문을 발췌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정했죠. 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자, 이 알파넷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알파넷 아시죠? 뭡니까? 그쵸? 인터넷,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모체입니다. 인터넷의 효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알파넷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오늘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든 모체가 알파넷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알파넷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알파넷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파넷 was 그리고 또 알파넷 was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알파넷 이 첫 문장을 한번 보면 보세요. 알파넷 was a packet switching network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딱 보면 패킷이 뭐지? 패킷은 영어 사전적 의미에서 꾸러미. 그죠? 스위칭은 뭐 교환한다는 뜻이죠. 꾸러미를 교환한다? 알파넷은 꾸러미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봐 제가 이 전산영어 지문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알파넷이라는 것은 1970년대 초에 개발된 패킷 방식과 스위칭 방식의 네트워크의 하나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 패킷 방식과 스위칭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 공부할 때 데이터 통신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패킷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과 스위칭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필기 내용을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산 영어 문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직역해서 꾸러미, 교환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면서 알파넷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네트워크로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갔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전산 영어를 짧은 강의지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알파넷은 이후 달파가 된 알파에 의해서 지원받았다. 자, 달파가 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넷망은 군사기지, 정부 연구소와 대학교 사이트들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파넷의 효시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문명을 개발하고 발명하는 데는 꼭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개발이 되죠. 결국 이 알파넷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군사망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군사 지역 A 지역과 B 지역과 C 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적으로부터 B 지역이 만약에 공격을 당했다, C 지역이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이 B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 기밀이라든지 C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 기밀을 모두 이제 잃어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어느 한 지역에서 만약에 폭격을 당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 정보를 분실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이 알파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알파넷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오늘날 인터넷망이 전 세계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망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인터넷의 백본, 효시가 되었고 백본으로 진화하였고 알파넷이라는 용어는 1990년에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나 밀넷이라는 국방 네트워크는 1983년에 분리 신설되었고요. 게다가 알파넷은 TCP/IP라는 오늘날 요즘 쓰이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묶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TCP/IP는 서로 다른 컴퓨터죠. 상이한 컴퓨터들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통신 절차, 표준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다. 자, 여기서 이 TCP/IP가 괄호로 묶어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TCP/IP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는 대부분이 인터넷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TCP/IP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쓰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TCP/IP가 뭐에 쓰이는 거다? 오늘날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서로 다른 컴퓨터가 상호 연결하기 위해서 기초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다. 자, 프로토콜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프로토콜. 이게 이제 통신의 규약, 규범, 통신의 절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리고 슬래시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TCP/IP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파넷에 대한 기본적인 지문이었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석을 해서 결과가 이 내용하고 비슷한지를 한번 해보는 테스트를 반드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알파넷 관련 질문인데요. 자, 달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달파는 국가적인 연구 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컴퓨터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달파가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 달파의 목표는 많은 컴퓨터들이 쉽게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비독점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것이었고요. 자, 초기의 대부분의 작업은 이 MIT라는 그 대학교죠. MIT 공대, 또 BBN과 같은 회사들의 도움으로 추진되었고요. 1980년에는 최초의 TCP/IP 모듈이 설치됨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다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모델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달파였다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는 훈련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알파넷 관련 지문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 TCP/IP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개발자들이 라이센싱의 협의 없이 쓸 수 있는 대중에 공개된 TCP/IP 표준을 제대로 따르는지 테스트를 하고 또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또 정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결국 그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국방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 그런 일반인들이 어떤 좀 나쁜 범죄로 쓰이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 반신반의한 어떤 걱정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게끔 해달라고 또 맡겼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표준을 마구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런 TCP/IP 커뮤니티에 혼란이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즘은 이런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같은 프로토콜을 써서 통신하는 시스템 사이의 상호 연결이 거의 확실하게 보장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알파넷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 인터넷 중독 현상, 또는 이제 PC방의 어떤 난립 때문에 그 게임 중독 현상,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범죄와도 연관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어떤 해커들의 그 난립,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항상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문명이 발생되면 항상 장점과 단점이 같이 이제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이 단점을 줄이는 반면에 이 장점을 최대한 많이 해서 국가 사회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만약에 이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오프라인 학원에 가서 열심히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계시겠죠. 그러면 오프라인 학원에 가면 수업료 자체도 온라인보다는 비싸게 될 거고, 또 일일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학원까지 가야 되고, 또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또 지각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집에 늦게 오는 경우가 생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오늘날 이런 인터넷 때문에 저랑 이렇게 또 대화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알파넷에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지금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여담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넷에 대한 지문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딱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HDTV입니다. High Definition Television 또는 High Density Television이라고도 하죠. 고화질 TV입니다. 자, 이런 고화질 텔레비전의 약자인 HDTV는 우리나라의 표준 방식으로 기반되어 있는 NTSC 방식으로 그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TV 주사 방식은 NTSC 방식입니다. 저쪽 그 호주나 그 뉴질랜드 쪽을 제가 가봤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쪽은 8 방식이라고 하죠. 8 방식. 그래서 하나 알아두세요. 혹시나 호주나 뉴질랜드 가실 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TV를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들고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TV,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TV는 NTSC 방식이고, 호주, 뉴질랜드는 8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 들고 가면 TV 못 봅니다. 안 나옵니다.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이제 LG 같은 이제 TV 만드는 그 대형 회사에서는 각 나라마다 수출할 때는 그 나라 방식에 맞게끔 주사선 방식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HDTV는 NTSC 표준 방식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텔레비전보다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식의 텔레비전이고요. 자, 이러한 HDTV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규격이나 또 다른 디지털 텔레비전 형식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사실적이고 품질이 높은 와이드 스크린 영상을 전송하는 디지털 TV 방송 형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그 아날로그 TV만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아날로그 TV 있을 때는 그 TV에 어떤 그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나오면 화장품 선정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피부가 되게 곱고 하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너무 고화질 TV가 나오니까 웬만큼 피부 좋은 사람 아니면 TV에 잘 나오기를 꺼려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공까지도 다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고화질 TV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면 그 이후에 고화질 TV가 나온 이후에 TV 모델에서 잘 안 나오는 연예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네. 자, 그래서 이 HDTV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형식의 일종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의 DTV 형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HDTV 디스플레이 종류에는 디렉트 뷰 플라즈마, 후면 스크린, 그러니까 뒤에서 스크린을 쏘아주는 형태, 또는 전면 스크린 사출 장치가 포함되고요. 요즘은 LCD, LED, 풀 HD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고화질을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부품들의 장비 이름을 가져다가 이제 방송에서 광고에서 막 알려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HD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HDTV의 튜너가 필요합니다. 튜너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데, 요즘 발매되는
만들어지는 TV는 그게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10년 전에 만들어진 TV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튜너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스카이라이프라든지 또 그 IP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화질 TV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108i라는 것은 이제 해상도를 나타내는 기준인데, 최대 이제 108i까지 그 해상도를 보여줌으로써 초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HD TV를 이용해서 그 TV를 볼 때 가장 보면 그 재밌는 그 분야가 어디냐면 이제 그 동물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죠. 동물의 왕국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동물의 그 털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이제 그 선명하게 실제 내가 자연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HDTV라는 게 이제 그 사회에서 관심 분야가 돼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명한 TV를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가 또 시험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DTV에 대한 부분의 지문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멀티미디어 분야의 또 하나를 좀 더 소개해 드릴 것은 이 음성인식이라는 분야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음성인식은 말하는 단어를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컴퓨터의 과학 분야입니다. 자, 음성인식은 말한 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단지 받아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한테 컴퓨터 켜 했을 때 켜지고 컴퓨터 꺼 했을 때 꺼질 수 있는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음성 인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게 야, 내 리포트 좀 써줘 이렇게 했을 때 리포트 다 써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시대는 또 추후에 또 오겠죠, 그죠? 물론 올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어 처리라고 불리는 컴퓨터 과학 또는 다른 영역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오늘 그 리포트 하나 있는데 리포트 하나 써줘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컴퓨터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리포트를 쫙 써줄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불리는 컴퓨터의 과학의 또 다른 영역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여러 음성 인식 시스템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단어를 수천 개 인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한 음성과 억양에 익숙해지는 확장된 훈련 기간을 요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그 기계가 표준어만 받아들이고 그 사투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저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제 목소리를 제 억양을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서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쓴다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확장된 훈련 기간이 요구한다는 말로서 대신을 했고요. 자, 그러한 시스템들은 말하는 사람에게 종속적이라고 말한다라는 의미가 사람에 따라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성인식에 대해서. 자, 음성인식. 자, 이러한 음성인식은 비싼 가격 때문에 되게 전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었고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손을 다른 일에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장애를 입어서 데이터 입력에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말로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키보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사용할 때 유용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대신에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으로 말하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나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가격이 낮아지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음성인식 시스템은 점차 주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키보드의 대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문을 지금 제가 이렇게 그 한글로 번역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내용을 영어로 직접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번역을 딱 한 번만 해보는 훈련을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는 전산영어 강의는 현재로서 딱 3개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번 강의가 전산영어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3개의 강의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강의가 될 거니까 아주 짧은 강의니까 시간 투자를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이 전산 영어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시험 치러 갔을 때 그 자신감 때문에 모르는 문제도 이니셜 위주로 찾아서 맞출 수 있는 요령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음성 인식의 멀티미디어 분야였다면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웹 데이터베이스라는 제목으로 지문을 발췌해 갖고 왔는데, 자, 웹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긴 한데 웹이랍니다. 웹,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브라우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그 브라우저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회사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있는 어떤 자료를 맨날 퇴근할 때마다 옛날에 우리의 아버지들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할 때마다 항상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서류 가방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죠. 그렇죠? 회사의 어떤 모든 업무를 집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있더라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회사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할 수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사무실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접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면 웹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리즘 다음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모든 형태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을 해서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일지를 기록하게 하거나 또는 세일즈 영업사원들 있죠. 영업사원들에게 연락 일지를 기록하게 한다고 해보자. 자, 또는 고객들이 회사에 전화를 걸지 않고도 주문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다. 자, 이 얘기가 제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항상 그 택배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자, 우리 같은 고객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강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뭡니까? 우리 고객이 택배 회사에서 바라는 점은 뭐죠? 물건을 빨리 받게끔 하는 거요?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고객이 택배 회사에서 바라는 거는 내가 주문한 물건이 최대한 빨리 우리 집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이 언제 우리 집에 도착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배송 기간이 만약에 이틀이다. 이틀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틀. 배송이 이틀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배송 기간이 이틀인데 내가 만약에 내가 주문한 물건이 이틀 후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착하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도착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나는 하루 만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틀 만에 왔을 때의 기분 나쁨과 나는 이틀 만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왔을 때랑 그때의 사람의 어떤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택배 회사의 배송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물건이 현재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체크가 가능하다는 것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의 한 부분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웹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수많은 자료를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으로써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아도 그런 자료를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지문이니까 잘 읽어보고 역시나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한 페이지 더 보도록 하죠. 자, 웹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액세스나 여기서 말하는 액세스는 무슨 접근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문자로 돼 있죠. 이거 뭡니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그래서 액세스나 MySQL 이것도 프로그램이죠. 랭귀지죠.
이런 것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웹에 올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웹 서버에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기존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의 질이나 어떤 양식, 보고서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동적인 웹페이지, 다이나믹한 웹페이지, 실제로는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죠.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또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서 HTML 또는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ASP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이 웹페이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웹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가능하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잖아요. 이제 시험 임박해서 모르는 거 있어서 질문을 올린다. 그러면 이 웹 데이터베이스가 진짜로 웹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안 돼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글을 달기 위해서 매번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항상 우리 기사친구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 올라온 거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질문이 올라와 있으면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또는 스마트폰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동 중일 때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을 가끔씩 체크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답변다는 게 사실 제가 좀 그 구세대인가 모르겠지만 이 답변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답변 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죠? 자, 불편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질문의 내용을 쭉 읽고 있다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이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PC에서 답변을 주로 달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는 조금 큰 거, 노트 같은 거, 뭐 패드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동 중에도 여러분에게 답변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동적 웹페이지는 여러 면에서 일반 HTML 페이지와 유사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HTML 페이지라는 게 인터넷 웹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정보를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웹페이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지문,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와서 이런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용어구나. 이거를 직접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고유명사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해석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지문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답항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답항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사에서 2006년부터 2013년 2회까지 출제됐던 이 답항을 모두 다 정리했는데 한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 많아요. VoIP 같은 거 산업기사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디도스 같은 거, 이런 거 앞에서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디도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 SQL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지난번에 이제 보세요. 멀티미디어 관련된 얘기와 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에 관련 얘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가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기사, 산업기사의 답항 정리를 한 번은 읽어보고 시험 치러 가셔야 합니다. 기사 답항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산업기사도 만들어 뒀습니다. 산업기사 답항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 내용 잘 모르는데요. 자, 이 내용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우리 회원들과 또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 약간의 선을 그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자료실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실에 로그인하셔서 내 강의실에 가면 학습 자료실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189번 글에 신기술 동향과 또 전산 영어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다 기록해서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요거 다운받으셔서 보고 시험 치러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전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면서 전산 영어 몇 개 강의 현재까지 3개 그리고 3개 하고 여기서 이제 답항 기출됐던 답항 이거 다 한번 읽어보고 시험 치러 가신다면 반드시 10점 중에서
6점 이상은 맞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영어 다음 시간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4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신기술 동향 마지막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뭐 업무 프로세스 강의에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시험 치려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최신 정보가 전산영어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제가 그 즉시 4강, 5강을 막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내 강의실에 들어오셨을 때 4강까지만, 3강까지만 있다면 대호쌤이 3강까지만 보고 시험 치러 가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 잘 치시고요. 전산영어 6점 이상 맞는 걸로 목표를 하시고요. 모두 다 합격하셔서 어디서 봬요? 그쵸. 위너스 클럽에서 제가 조만간 위너스 클럽을 만들 겁니다. 위너스 클럽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하셔서 위너스 클럽에 오시게 되면 저의 작은 꿈이 뭔지 아세요? 작은 꿈.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20대 뭐 중반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20대 후반인 분도 계실 거고 또 30대이신 분도 계실 거고 40대인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 중반인 어떤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죠? 따고 난 다음에 기사친구를 떠났겠죠. 떠나고 한 5년, 10년쯤 지났을 때 그 어느 순간에 그 우연히 기사친구를 다시 접하게 됐을 때 그때 아마 이 조대호라는 사람이 아직 강의를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수강 후기에다가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자격증을 따고요. 지금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 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어떤 말들이 사회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저의 또 삶에서 뭔가 어떤 약간의 변화도 있었고요. 또 이런 후기를 올려주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강의 속에서 여러분이 그 정보 처리를 합격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인 목표로 드리지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강의할 수 없는 부분이 늘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강의를 정보 처리 강의만 1996년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현재 2013년까지 지금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제가 온라인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 이런 강의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뭐라지? 저만의 어떤 지론이 있었거든요. 지론이. 그런데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한 5년, 6년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온라인 강의 속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어떤 끈끈한 어떤 정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저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시험 날짜에 또 늘 기도를 합니다.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 많이 합격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의 마음을 10분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 조대호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